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본인은 잘 모릅니다. 곁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이런 적 없으십니까? 손주가 걱정돼서 한마디 보탰더니 할머니는 맨날 똑같은 소리라는 말이 돌아오고, 가까운 이웃에게 답답한 속을 풀어놨더니 며칠 뒤 엉뚱한 사람 입에서 그 얘기가 흘러나오고, 배우자에게 서운함을 꺼냈더니 또 그 얘기냐는 한마디의 대화가 끊겨버린 경험. 말을 많이 하면 사이가 가까워질 거라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이 가벼워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를 하나씩 내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자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5가지 경우를 짚어보려 합니다. 이 5가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 생활의 품격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울 때. 저는 지난 10년간 작은 전통찻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의 입을 열게 만들고 열린 입은 결국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용건도 없는데 괜히 전화기를 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오후. 그 적막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 통화가 진짜 위로로 남았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이것이 외로움의 함정입니다. 외로우니까 말하고 싶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슬며시 거리를 두고, 거리가 멀어지니 더 외로워져서 또 입을 엽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처음엔 다들 들어줍니다. 두 번째부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3번 넘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합니다. 일본에서 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 지수가 높은 고령자일수록 첫 만남에서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빈도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과잉 자기 노출이라 부릅니다. 옛 성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못 견뎌 아무에게나 마음을 풀어놓는 순간 자신의 자유는 상대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을 찾게 합니다. 겨울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잎을 다 떨군 나무는 죽은 게 아닙니다. 뿌리에 힘을 모으는 중입니다. 찬바람을 견디며 땅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단단히 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가장 튼튼한 새 잎을 틔웁니다. 외로울 때 전화기를 들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충고하고 싶을 때. 엄마, 나도 다 알아. 그만 좀 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찻집에 오래 다니신 70대 손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작은 회사를 차렸을 때 그분은 매주 전화를 걸어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세금 신고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직원 월급날은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동업은 위험하니 조심해라.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러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관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한 번 말하면 애정이고 2번 말하면 잔소리고 3번 말하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의 문제입니다. 같은 걱정도 한 번 전하면 사랑이지만 매번 전하면 간섭이 됩니다. 같은 조언도 한 번 건네면 지혜지만 반복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 말해주는 건데 왜 고마운 줄 모를까? 내가 안 알려주면 누가 알려줘? 이 마음은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반복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전화를 피하는 건 바빠서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또 듣게 될까봐 피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시도는 대개 헛됩니다. 가르치려 드는 마음의 바닥에는 내가 옳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활짝 열어두면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원치 않는 사람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닫아두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을 궁금해합니다. 충고를 참는 것은 대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장 다음번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딱 한 번만 말하고 멈추십시오. 그 다음은 상대의 몫입니다. 세 번째, 속상할 때. 이번엔 제가 직접 지켜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강 여사님과 62세 송 여사님. 두 분 다 결혼 35년 차였고 둘 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여사님은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모임에서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또 사고쳤다. 이 인간 결혼기념일인데 문자 한 통이 없더라. 요즘 이혼까지 생각한다. 처음엔 다들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위로의 말이 짧아졌고 2달쯤 지난 후 강 여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말이 오가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도 참 안 됐지. 이제 좀 부담스럽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야. 송 여사님도 서운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생일에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남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우리 집은 뭐 늘 그렇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1년 뒤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에 대해서는 사람이 매사가 다 부정적이야. 송 여사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속이 깊어. 웬만해선 안 흔들려. 두 분의 고통은 같았습니다. 달랐던 건 딱 한 가지, 입을 열었는가 닫았는가였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약점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속내를 다 보여준 카드로는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단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마음을 여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속상함을 쏟아내는 건 자기 파괴에 가깝습니다. 한 명이면 하소연, 두 명이면 소문, 세 명이면 뒷말이 됩니다. 인간 본성을 오래 관찰해 온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듣고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안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면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쉽게 꺼내지 않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 안에는 타인의 고통에서 은밀한 만족감을 느끼는 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속상함은 꺼내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 됐을 때. 이번엔 59세 변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공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해온 분입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시작한 작은 베이커리가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예상의 3배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지기 친구들 모임에서 정수 씨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빵집이 좀 잘 돼. 다음 달엔 2호점도 알아보는 중이야. 그날은 다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자영업 폐업률이 높다더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정수 씨는 느꼈습니다. 그건 축하가 아니라 견제였다는 걸.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친구의 불행에는 위로를 보내지만 친구의 성공 앞에서는 마음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한 독일 사회심리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사이에서 들려온 성공 소식에 질투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었고 특히 자신과 비슷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강도가 3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수평 질투라 부릅니다. 멀리 있는 부자보다 바로 옆에서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이 앞서갈 때 사람은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옛 성현들의 지혜는 말합니다. 남의 시기심을 부르지 않으려거든 자신의 행복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입을 닫는 것입니다. 물 위에 오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면 위는 고요하지만 물 아래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을 젓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기뻐하되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그 고요함이 행복을 가장 오래 지켜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전화기를 들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잠시 가슴속에 머물게 두십시오. 5번째, 억울할 때. 마지막은 53세 한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24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고 후배 교육을 도맡았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신이 직접 가르쳤던 10살 어린 후배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입사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속을 풀어놨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말이 되니? 동기는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미경 씨가 인사 결과에 불만이 많대. 미경 씨가 전하고 싶었던 건 24년의 헌신이었지만 돌아온 평가는 승진에 연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말하면 이해받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억울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불평으로 평가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당했는지보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52세 조태준 씨도 같은 인사 결과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끓는 날도 있었지만 다음 날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6개월 뒤 회사 안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랬습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억울함,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결국 말한 사람은 불만 많은 사람이 되었고 침묵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할수록 신뢰를 잃고 입을 닫을수록 신뢰를 얻는다는 이른바 침묵의 역설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위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의하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100년 뒤 바위는 깎여 사라지고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반격은 결국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말을 줄이거나 침묵해야 하는 5가지 경우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외로울 때는 말보다 침묵하라. 둘째, 충고하고 싶을 때는 한 번만 하라. 셋째, 속상할 때 하소연하지 마라. 넷째, 잘 됐을 때는 더욱 조용히 하라. 5번째, 억울할 때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5가지 경우가 눈앞에 닥치면 모두 입을 열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말을 해서 정말로 관계가 좋아진 적이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속을 다 꺼내 보여서 진짜 위로를 받은 적이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그 모든 말은 다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지는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도 될 만큼 살아오셨습니다. 입을 닫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품격,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